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이 한덕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특검 수사에 큰 제동이 걸렸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치소 나오는 한 전 총리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변칙부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회 수습하셨던 건 아닌가요? 청구는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대원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고려하신 건 아닙니까? 자, 앞서 구속에 인용됐던 국무위원들은 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장관. 그런데 이 두 사람과 한덕수 전 총리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혐의로 특검이 적용을 했고, 한덕수 전 총리는 방조 혐의였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는데 결과가 아주 딴판으로 나왔죠. 임재 변호사님.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여지. 이건 통상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법원에서 보기에는 부작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그대로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적어도 이 부분은 재판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전단수 지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 그 하부에 지시를 전달한 부분,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중요 임무를 직접 종사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특검 측이 논리를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만 보았다. 그래서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되었다라는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네.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 충분히 다퉈볼 측면이 있다는 것이 반영되어 어제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가지고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의 방조 혐의 적용 자체가 좀 무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 얘기예요.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이건 내란 방조라고 보는 것은 무리하다.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어도 건의 안 했어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 아니냐라는 겁니다. 정호김 의원님, 이 방조 혐의 적용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계엄이라는 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총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 통화를 하는 주요 2인자로서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법치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을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작위를 가지고 그거를 죄가 있다라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적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런 그 소위 매우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서 뭔가 그런 극단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네. 법리적으로 이것을 소위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시킬 사안이냐, 여기에 이제 그 재판부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 의원님 말씀은 도대체 그럼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했어야지만 방조가 아닌 것이냐, 뭐 바짓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져야지만 이게 방조가 아닌 것이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는 것이죠. 호 대변인님.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한 법리를 특검이 적용해야만 했을까? 다른 국무위원들, 지금 최상목 전 부총리, 박성재 전 장관, 여기를 지금 수사할 때 필요한 논리가 방조이고 그 출발이 한덕수 전 총리였다라는 지적이 지금 법조에서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다음 국무위원들 수사가 좀 차질이 생긴 건가요? 수사는 엄정해야 되는 것이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수사에는 제가 보기에도 과잉한 측면이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미군 기지 압수수색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가 됐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해명하느라고 우리 국익에는 상당히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특검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통 검사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거물을 잡아넣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수사 실적이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특검은 더 그렇죠. 온 국민의 주목하는 가운데 출범했기 때문에 제일 거물을 잡아 넣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항상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한덕수 총리라도 잡아 넣어야지. 저는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법리를 꿰어 맞춘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계엄의 전모를 쭉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선 제가 한 총리의 입장이라면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들어갔는데 비상계엄을 한다고 한다. 계엄 선포문을 읽어봤다고 하는데 저도 계엄 선포문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명백한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명백한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발표된 포고문 1호, 포고령 1호 거기에는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명백해요. 근데 저는 한 총리 입장에서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로 죽어도 안 되는 것인가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자꾸 말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네. 명확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건 국무회의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적법입니다라고 건의한 것이 어쩌면 거기 상식적인 사람들은 국무위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었을 수도 있는 것일 텐데 근데 특검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게 적법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총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판사들도 똑같이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한덕수 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들어보시죠.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말은 특검에서는 이게 유죄라고 주장을 하지만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수사 기록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억지 수사를 한 것이다. 이런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인호 의원님, 네. 억지 수사한 것이다.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였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특검팀의 수사의 최종착지 이거는 뭐 국무위원들 다 수사하고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내란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기각되면서 거기부터 좀 차질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좀 말씀 주실까요? 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이제 국무회의 소집이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한 것처럼 계엄을 막으려고 소집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은 계엄을 도우려고 소집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이 다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유무죄를 한번 가려보자 하는 취지로 됐는데 그러나 이 국무회의 소집만 놓고 법원의 판단이
이제 불구속으로 이제 기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좀 지나친 오심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계엄이 있고 난 뒤에 계엄문을 또 다르게 작성을 해서 또 폐기했다. 이것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따로 작성했다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면 왜 적법하지 않은 문서를 만들어서 계엄을 이렇게 옹호하고 정당화시켜 주려 했을까? 또 폐기는 왜 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있고요. 또 실제로 또 자기 양복 뒷주머니에 있더라 계엄 선포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번에 이제 특검 수사를 앞두고는 대통령으로서 받았다라고 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양복 호주머니에 있었다는 전혀 황당한 그런 변명을 했을까? 이것도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보면 국무회의의 소집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총리의 어떤 계엄 동조 행위가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번 그 영장 기각이 그런 면에서 법원에 상당히 아쉬움이 크고 안타깝고 또 실제로 이 우리나라 헌법의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왜 국회의 동의를 받느냐? 그것은 어떤 내각제적인 헌법적 요소를 가미해서 네.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헌법적인 어떤 그 의무를 부여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불법적인 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하기보다는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총리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데 부작위했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 수호를 하지 않았다. 책무를 의무를 특검의 제대로 논리였죠.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예. 맞고요. 실제로 과거 역사에 봤을 때 5.18이라든지 10월 유신 때 고위공직자들이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이런 전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라도 특검은 이번에 역사적인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뭐 전적으로 거의 동의하고 앞으로 다시 재영장 청구를 통해서 예. 이런 측면들의 위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좀 구속이 다시 한 번 더 법원의 알겠습니다.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이 특검의 논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법원에서 그걸 기각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또 최 의원님께서는 재청구를 영장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 알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조은석 특검의 이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잭 스미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영상 만나보시죠. I heard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later. And, you know, that would be too bad if that's the case. But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we'll talk about that later. I could ask you now if you want.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사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his name deranged Jack Smith by any chance? They took him from our country. They put deranged Jack. He's a deranged, sick individual. But I'm only kidding.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예,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했던 특검, 이 잭 스미스인데 그 J가 이제 조은석 특검의 J냐 뭐 이렇게 좀 비꼬아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한 전 총리 기각을 정반대로 평가하겠죠. 들어보시죠. 실제로 내란에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히 컸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받는데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뭐 총리를 2번씩이나 하고 장관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최상의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앤장에서도 있었고 예. 또 당연히 그랬을 거고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뭐 카르텔 자체가 너무 강력하고 네. 법과 정의가 네. 그런 권력 앞에 좀 삐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판사가 누구냐면 김건희 여사 구속했던 판사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상민 전 장관 구속했던 판사입니다. 같은 판사인데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제 이 자리에서 설주한 변호사가 사실 구속되기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경우하고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법리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특검이 기소하는 건 정당하고 또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그걸 리젝트하는, 기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각되었다고 재판부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실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상당히 한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나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존 스미스라고 하는 특검을 당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특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설명에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면서 비켜가는 척했지만 상당히 사르는 판을 긋는 그런 정상회담인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한 푸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경우에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코멘트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